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논란, 과연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수단,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기자단이 서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우리 측을 방문하는 이 방안을 북측이 제안을 했습니다. 서해선 육로, 이거는 개성공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개성공단으로 올 수도 있고 이제 판문점으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평양에서 개성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건데 예. 뭐 쉽게 온다면 이제 열차로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열차로 와서 개성역에 내려도 판문점까지 나오는 데는 또 약 10km 이상을 나와야 되니까 네. 어차피 북한도 많은 그 벤츠 40인승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버스만 내려보내서 오는 것보다는 그냥 버스로 평양에서 떠나서 올런지 어쨌든 서해로 온다는 것은 판문점이나 개성공단을 통해서 내려오겠다. 근데 아마 판문점일 가능성이 더욱 높고 근데 이자고 말씀하신 데서 이제 고위급 대표단하고 참관단만 빠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고위급 대표단이나 참관단은 또 다른 노선을 제시할지, 예를 들어서 뭐 강릉 비행장을 좀 열어달라 해서 또 거기로 이제 뭐 최용해나 뭐 김여정이가 만약에 온다면 비행기로 와서 또 여러 가지 입체적인 예. 대한민국의 약간의 그 평화 공세 같은 걸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을 좀 보면 개성공단에서 경의선 도로로 내려가겠다,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의선 도로라면은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서울에서 신의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조용히 넘어오는 것보다는 좀 공세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긴장된 한반도에 마치 그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건 북한 측이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판문점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판문점으로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요. 그 네. 예술단이 판문점을 통과해서 내려오겠다, 북측이 이렇게 네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개성을 통해서 경의선으로 먼저 이동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겠다라는 건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이 중단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제재였고 다시 재개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이라는 것이 결국 정전 체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전 체제가 빨리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 체제로 특히 이제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는 상징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판문점 통로 이용이 네. 상당히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개성공단 문제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취지가 그렇죠. 보인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판문점을 통해서 교류가 있었던 게 몇 차례 없었죠? 예, 1985년도에 이제 북한의 그 예술단이 한번 그 판문점을 통해서 그때 한 130여 명이 내려왔으니까 사상 최고로 많이 내려온 건데 만약에 이번에 내려온다면은 지금 뭐 응원단만 해도 230명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예술단 140명, 그럼 뭐 한 4,500명이 판문점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문점 자체가 뭐 파죽은 널판 판문인가에서 아주 조그마한 지가 결국 북한이 한국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생겼던
그 집인데 지금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이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로 바꾸다 보니까 그 공세의 일환으로 이제 판문점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또 동해 쪽도 뭐 마식령 스키장이니 금강산 지군이 이용을 함으로써 좀 전방위적으로 이 분단 국가에서 자신들의 어떤 평화 공세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겠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1998년도에 정주영 당시 그 현대 명예회장도 소떼를 이끌고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때도 판문점을 이용했던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1988년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을 제외한 사실은 육로의 축선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 축선하고 금강산 축선이 네. 육로 이동의 통로가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엔 북한을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일단 판문점을 거쳐서 가야 됐죠. 그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뭐 방송 여러 언론에서 생중계를 하고요. 그 정도로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떼가 넘어갈 때는 이제 소가 뭐 걸어갈 수는 없고 이제 트럭에 실어 갔는데 예. 이 차가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마땅한 도로는 없고 거의 잔디밭을 뭉개면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북한이 뭐 예술단이나 응원단이 넘어온다고 할 때는 이번 회담 대표들이 넘어오던 고길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또 뭔가 좀 변형된 방법을 써서 그때 소떼가 넘어갔으니까 북한이 벤스 버스를 판문점까지 끌고 와서 그 뭐 소떼도 넘어왔는데 우리 버스도 좀 넘어갑시다. 이러면 이제 또 버스가 잔디밭을 밟고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진 않겠는지 어쨌든 남북한이 판문점을 상징점으로 해서 뭔가 이벤트를 좀 크게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버스를 가지고 오지는 우리 버스가 나가 대기했다 태워오지 북한 버스가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한된 통로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작년도 이 탈북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 그 JS에서 병건. 예. 그 이후로 북한 쪽에서 이제 이 한국 쪽으로는 차도 자체가 대부분 아주 좁은 통로를 제외하고는 고랑들이 파였어요. 네네. 이거는 일단 북한이 메워야 됩니다.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통단은 기존의 그 판문점 대표단이 통과하던 아주 좁은 그 차로를 통해서 일단은 이동을 해서 우리 측 이동선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회담 결과로 봐서는 북한도 그렇게 무리하게 자기들의 의제를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육로 이동 문제가 합의된 것 자체가 북한도 일단 이 제재로 인한 이동 통로의 제한 문제 자체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그렇게 큰 갈등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마식령 스키장, 북한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오늘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북한이 왜 마식령 스키장을 언급했는지 와서 뭐 연습을 하라고 와서 연습장으로 개방 국제적인 대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국제 대회를 할 수가 없도록 모든 사이즈나 뭐 이런 데서 규범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리프트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국제 대회는 할 수 없지만 아마 마식령을 아까 개성공단 말씀했지만 이게 북한이 지금 이번 남북 대화의 뒤에는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계산서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식령이라는 것도 이제 금강산 관광 특구의 일환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외국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싶다 이런 의지에서 거기 와서 뭐 연습을 좀 하라든지 하겠지만 과연 그때 일기 조건이 어떨지 그 몇백 킬로나 평창에서 한 200킬로가 넘을 텐데 거기 가서 누가 선수가 가서 구경은 하고 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서 연습까지 하고 온다. 이것은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저게 이 공동 개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기를 뭐 기반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경기장으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고 연습장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제 일단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3가지의 잠재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들어선 이후에 이 동계 스포츠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식령 스키장이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역작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높이고 싶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 마식령 스키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위반하면서 반입된 물건들이 지금 일단 사용이 된 걸로
지금 서방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마식령 스키장 자체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했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상징처럼. 두 번째는 저 마식령 스키장을 실질적으로 연습장처럼 사용을 하려고 해도요. 일단은 저기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판문점이나 동해 측에 육로를 계속 열어놓거나, 왜냐하면 선수단하고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배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것도 국제 제재하고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게 지금 북한 현지 가격으로는 굉장히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짜로 개방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용료를 과연 현물로 주느냐, 예. 아니면 현금으로 관광객들한테 내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만약에 선수단이나 저것도 국제제재 위반 소지가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딜레마를 돌파하지 않으면 마식령을 실질적으로 평창에서 연습장이든 아니면 뭐 관광용이든 이용하는 데에는 조금 그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제안이 나왔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 이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또 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뭐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랭킹이 우리가 22위, 북한이 25위 이런 선일 텐데요. 북한 선수라 하더라도 1분이 될지 또는 1분을 여러 번 뛰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섞어서 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께서도 그다지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듣기에 따라서는 메달권이 아니니까 단일팀 구성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당사자들 몇 년을 이제 피땀 흘리며 노력해온 선수들로서는 조금 기분 나쁜 말이 아닌가. 물론 뭐 이제 IC의 장웅위원이 벌써 가서 합동팀 뭐 연습 단일팀 문제도 의논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선수들 위주로 멤버가 구성되길 바라고, 그래야 또 팀워크가 잘 돼서 메달권에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지만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주최국의 이점 응원 뭐 이런 데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총리께서 뭐 22권밖에 안 되니까 또 북한은 그보다 더 뒤처지니까 뭐 합쳐봤자 메달은 딸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남북 공동 응원단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하면 또 메달 동메달 정도는 못 따라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스포츠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이게 IOC나 우리 남북 당사자만이 문제로 풀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즉 우리 선수단과 맞붙게 되는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또 선수단 측에서 태클을 걸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저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심사숙고해서 합치면 빨리 북한 선수들을 불러서 연습을 하든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금 불러서 연습을 하더라도 20일은 사실은 호흡 맞추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기간이에요. 제가 이 알기에는 지금 보도된 바로도 그렇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평창올림픽의 그 평화올림픽 그 전반적인 그 테마의 일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오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됐던, 비록 소수지만 북한 선수단이 와서 같이 공동 입장한다는 거 이상의 상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뭐 더 그 첨삭이 필요한지 저는 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아마 국가대표직을 유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한테 피해가 없을 거예요. 출전 시간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보통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장 큰 취지는요, 그게 올림픽 정신이기도 해요. 메달을 따냐 안 따느냐에 관계가 없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최상의 경기력을 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낼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건지. 예. 세 번째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정말 북한이 원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평화라든가 화합이라는 거에 대한 상징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너무 이거에 지금 몰입해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예. 기왕 방향이 정해졌으면 선수들의 실제 경기력이나 심적인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이 단일팀의 상징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직접 관련되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와 맞붙게 되는 상대팀의 공감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한반도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뭐 다른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네.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 네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히려 제각기 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한다는 것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 모양상 무리가 있고요. 이왕 공동 입장을 하기로 한 바에는 그 상징성 면에서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단일팀이 구성이 돼서 뭐 메달을 따게 된다면 그때도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징성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상징성은요. 선수 개개인의 노력에 피해를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단일팀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네, 다르게 접근할 수 접근할 있다 필요가 이런 있습니다. 설명으로 들리고요. 이게 단일팀으로 승리를 하면 이제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닌 경우에는 태극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팀으로 단일하게 해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예. 우리로서는 뭐 지금 태극기가 올라갈 만한 종목이 몇 종목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스포츠 제전인데 그 과거 이제 그리스에서 이게 시작된 올림픽에 그때는 승리하면 그냥 올리브 가지로 엮은 머리 하나 관 하나 올려준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올림픽 정신에 맞게 예. 이런 그 이제 단일 깃발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스포츠 제전이고 또 우리 한민족의 미래 통일 국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애국심이 훼손당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좀 아량 있게 그것을 대하면 뭐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차료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체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는 우리한테 원래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북한 대표단이 와서 예. 숙박비라든가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뭐 아주 파격적으로 상징적인 부분만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받지 않으면 이건 사실 직접적으로 금품이 건너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예술단이 건너온다거나 아니면은 선수단이 만약에 참가를 하는 데서 사전 훈련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술단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악기 같은 거는 싣고 와야 되거든요. 고가의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이 비용을 만약에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재 위반이라고 비추기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제재의 상징성이 결과적으로 일단 평양의 돈줄을 막아서 보다 이제 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징성 면에서는 조금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체류 비용 자체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제재에 걸리는 면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봐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앞서서 예술단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이 오늘 회담 이전에요. 예술단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해서 사실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선수단 문제보다 예술단을 먼저 논의하자. 소장님,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복선을 깔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18함을 부른 김광숙이가 바로 엊그제 3일 전에 사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북한으로서는 이제 예술단이 자신들이 남북 대결에서 예술 공연이나 이런 음악적 수준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술단 이번에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지만 뭐 원래 삼지연 관현악단은 없었고 삼지연 악단이 있었죠. 예. 이걸 이제 확장해서 아마 현송월 씨를 단장을 해서 내려보낼 것 같은데 뭔가 뭐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두각을 나타낼 게 없고 예술단을 보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북한의 체제 우월성이나 이런 걸 한바탕 좀 벌려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삼지연 관현악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예술단이 와서 또 그렇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알 법한 뭐 이런 노래도 부를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좀 북한 노래를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부르는 휘바람이 바람 목소리는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바람 불었네 흐르는 세월과 도보로 군복을 입고서 살았네 인생의 갈래길 많아도 혁명의 한 길만 걸었네 경사가 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조국이 걸어온 승리의 네, 북한의 유명 가수 전혜영 그리고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과거 공연 모습을 보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전혜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뭐 유명 가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민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중에서 최고인 이춘희가 인민 방송원 아닙니까? 저 여자는 이제 인민 배우니까 가수 중에서는 최정상입니다. 예. 이설주 같은 경우는 뭐 공훈 배우도 못 됐으니까 어쨌든 노래는 이 전혜영 저 휘파람이 이제 제일 잘하고 아까 사망했다는 며칠 전에 사망한 김광숙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번 그 삼지연 관현악단에도 예. 가만 그 삼지연 악단에 보니까 그 전에 은하수 악단에 있던 전영길인가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삼지연 악단에 스카우트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이제 우리 집 사람, 자기 와이프에 대한 그걸 말하는 노래가 있는데 예. 상당히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노래도 재미있고 그에 뭐 저 휘파람 또 무슨 저 여성은 꽃이라네 이런 노래들은 북한이 반드시 들고 올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던 이유가 네. 사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부터 이 악단을 통한 네. 어떤 선전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김일성 예, 시대부터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예술단의 공연이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 나름대로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이 뭐 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뭐 주체라든가 자기네 최고 지도자에는 찬양 같은 건 아마 이번 기회에는 한갈 거예요. 주로 민족이나 이런 걸 강조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한국의 국내 여론이나 이런데 북한 체제의 건재함이라든가 민족 공조의 중요함을 어필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노동신문 한 달만 읽게 해도 그것만큼 좋은 북한 체제 교육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변했다는 걸 북한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곡이 와서 북한의 선전송 노래가 그대로 불린다면요. 예. 그 정도에 대한 면역력은 우리 사회가 이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남북 간 그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